대표적인 매파 인사 중 하나인 찰스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무제한 QE3와 제로금리 연장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QE3 효과는 보잘것없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강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 성장이나 고용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됐다며 유로존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그는 재정시장이 개선되는 신호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내년 경제는 성장세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케이트 슐러가 함께 집계하는 미국의 7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0개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을 종합한 것으로 0.9% 오를 것이라는 사전 전망에는 못 미쳤지만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미국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2015년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이익 전망 15달러에서 20달러를 12달러에서 18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경제 지표 좋았지만 상승의 재료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QE3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국내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QE3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네. 과거 두 차례의 양적 완화, 즉 QE1과 QE2가 경제 회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특히 QE1보다 QE2 시기에 주가 상승률과 경제 지표 회복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QE3의 영향력은 더욱 약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QE2 시기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제스미 혁명과 일본 대지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해 QE2 효과를 희석시킨 것으로 단순히 과거 결과만을 가지고 QE3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에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와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불확실성, 미국 3분기 실적 부진 우려, 주요 경제지표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한 변수들로 주식시장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현재 상황은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초기 국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는 스페인인데요. 27일 스페인이 재정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스페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정 불안이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는 걸 예고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스페인에서는 파산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이 중앙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분리 독립을 요청하는 등 내부적인 정치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내일 27일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긴축 예산안과 경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EU가 제시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충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되면서 스페인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해야 한다는 유로존 내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제개혁 조치 단행 발표가 전면적인 구제금융과 국채 매입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일단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페인발 우려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수익률로 따져본다면 추석 전에 주식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올해 추석엔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와 기관의 펀드 환매 등 차익 매물 부담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추석 연휴 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인 적이 많았는데요. 작년에는 추석 전 한 주간 2.94% 하락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한 주간에는 1.38% 상승했고 2010년에도 추석 전주에 0.76% 상승에 그쳤지만 추석 연휴 다음 주에는 2.19%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월말 월초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유로존 불확실성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주요국 정책 대응 기대감도 여전한 만큼 이러한 조정 흐름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면 4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추석 이후에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이익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이익은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러한 펀더멘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의 하반 경직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재차 2,00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